협의를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네. 횡령보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리금을 낸다고 하면 네. 채권사 측에서 양해를 해줘서 경매로 안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회생파산연구소에서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예.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이거를 100%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얘기를 이제 못했던 주제가 바로 이제 별채권이죠. 물론 이제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별채권 관련해서 유능하신 유익생 변호사님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랑 달리 취급하긴 하잖아요. 그럼 별채권이 기본적으로 회생에서 개인회생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법의 규정만 놓고 보면 파산도 그렇고 회생도 그렇고 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제 뭐 행사한다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원래는 일반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회생 절차 내에서 네. 자신들이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아니면 이제 네. 뭐 채권자 목록에 네. 기재된 채권 액수에 이제 안분해 가지고 나눠서 갔는데 별채권은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절차 외에서 채무자한테 별도로 이제 추심을 할 수도 있고 돈을 안 갚으면 담보권을 실행을 해서 뭐 경매를 넘긴다거나 공매를 넘겨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제가 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담보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추심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 회생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한테 저 개인회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보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결국에는 담보권을 실행을 안 하게 하려면 채권자가 네네네. 그러니까 경매로 안 넘기게 하려면은 회생 절차하고는 별도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생 절차하고 별도로 돈을 갚을 테니까 요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나 공매를 넘기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사전에 좀 협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채무자분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신 게 회생을 진행하면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더라, 뭐 부동산을 지킬 수 있다더라,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다더라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이제 실행을 해버리면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담보권자하고 회생 절차하고는 별도로 내가 돈을 더 원리금을 매월 상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협의라는 거는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협의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협의가 안 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담보권을 실행을 하겠죠. 부동산을 예를 들면 1억짜리 부동산인데 담보가 7천만 원 걸려있다. 뭐 근저당권이 담보를 실행했을 때 7천만 원을 담보권자가 이제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경매로 넘겨서 뭐 유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7천만 원을 다 못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죠. 채권자가. 그러면은 법원에서도 요 담보권자의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이제 회생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담보권자니까 너는 그냥 알아서 받아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담보권자가 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미확정 채권에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담보권 실행을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확정이 되면 미확정 채권은 이제 회생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채권자들이 대부분 협의를 해줘요? 이제 좀 부동산이랑 자동차랑은 약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뭐 협의를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리금을 낸다고 하면 네. 채권사 측에서 양해를 해줘서 경매로 안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담보권이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회생이랑 차이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제 뭐 환가가 될 거고 아니면은 금액 자체가 크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수 절차라고 그래서 파산관대인이 이제 시가에서 담보가액을 뺀 실제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금액을 환수를 하고 그냥 그대로 채무자가 이제 소유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은 또 채무자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한번 하면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재산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거 일부에 이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분들은 신용채무랑 달리 일단은 평가가 된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본인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 채권자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담보권을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각가액이 좀 낮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만족을 얻지 못한 그 일부 채무는 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배당받을 그 채권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담보 채권자랑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좋은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좀 협의가 어렵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환수금을 준비를 파산관제인이 얼마를 내고서 이제 그냥 채무자 계속 쓰세요라고 네. 하더라도 파산하시는 분들 자체는 사실은 이제 뭐 유지가 좀 소득이 어려운, 네. 유지가 어려우셔서 이제 파산하는 거니까 환수금을 내실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협의가 가능한 은행들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은행들이 있으니까 예. 가능하면은 좀 체크를 해봐서 미리 내 담보권이 내 그 채무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거를 좀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별채권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